50대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자 쉼표일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그 자체로 거대한 물음표가 되기도 합니다. 막상 퇴직 후에는 평생을 바쳐 일하던 직장에서 손을 놓는 순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공허함과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회적 인정은 사라지고 고정적인 수입의 부재는 미래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퇴직자들이 예상치 못한 심리적, 경제적 위기와 직면하게 되죠. 어쩌면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더 현실적이고 냉혹한 순간들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실제 퇴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잔인한 변화 5가지를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이 후회 없는 은퇴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사라진 경제적 안정감. 퇴직 후 가장 먼저 직면하는 변화는 바로 고정적인 월급의 부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통해 한숨 돌리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 금리는 낮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늘 발생하기 마련이죠. 사례 1. 김현수 56세 씨는 퇴직 후 소소하게 자영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자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간의 적자 속에 김 씨는 퇴직금을 거의 소진하며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재취업을 고민했지만 이미 경력 단절과 나이의 장벽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 후엔 그냥 돈이 조금 부족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안정감이 사라진 거더라고요. 해결 방안. 은퇴 전부터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수익, 배당 투자, 파트타임 일자리 등 적극적인 자산 활용과 새로운 기회 탐색이 필요합니다. 2. 무너지는 인간관계. 퇴직 후에는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외로움과 소외감이 느껴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례 2. 최영숙 59세 씨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은퇴 후의 낭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있으면 서로의 삶에 간섭하게 되고 사소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회사에선 늘 바쁘게 살았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남편과의 대화도 어색해지고 친구들과는 더 멀어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길어졌죠. 해결 방안.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통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 보세요. 3. 흔들리는 자기 정체성. 평생을 일하며 얻었던 직함과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이 찾아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기도 하죠. 사례 3. 이상훈 60세 씨는 은퇴 전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자신감을 얻었지만 퇴직 후에는 한없이 작아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느꼈던 일들이 퇴직 후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공허함을 이겨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해결 방안. 퇴직 후에도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공부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변화는 생각보다 잔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의 부재, 변화된 인간관계, 그리고 흔들리는 자기 정체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지금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경제적 심리적 대비를 철저히 하며 후회 없는 은퇴를 만들어 가세요. 전문가 칼럼 50대 은퇴 후 남은 건 후회뿐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법. 퇴직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 중요성을 간과한 채 퇴직을 맞이하곤 합니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휴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도전과 변화가 기다리고 있죠.
이번 칼럼에서는 50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불안 예상보다 심각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돈 걱정을 하게 됩니다. 평생 직장에 매달리며 꾸준히 월급을 받다가 갑자기 그 수입이 끊기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을 의지하려 해도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증가로 인해 빠르게 소진되곤 하죠. 사례. 한 퇴직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집 대출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게 거의 없었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결국 소일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전문가 팁. 소득 다변화 준비. 퇴직 전부터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준비하세요. 배당주 투자, 임대 수익 또는 파트타임 근무 등 현실적인 옵션을 고민해야 합니다. 절약과 소비 관리. 은퇴 이후에는 필요 이상의 소비를 줄이고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2. 사회적 고립, 외로움과의 싸움. 퇴직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일할 때는 직장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이런 관계가 점점 사라집니다. 가족들과도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사례. 한 60대 퇴직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회사에서의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졌어요.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는 건 좋지만 제 자신이 점점 고립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니 우울감도 느껴지더라고요. 전문가 팁.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지역, 커뮤니티나 봉사활동, 취미 모임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 강화. 가족들과의 시간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3. 정체성의 혼란. 나를 잃어버리다. 은퇴 후 직책이 사라지면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성취감과 역할이 사라지면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사례. 나는 30년 동안 팀장으로 일했는데 퇴직 후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됐어요. 회사에서의 역할이 제 정체성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전문가 팁. 새로운 정체성 찾기. 직장에서의 역할을 넘어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여행 계획, 새로운 기술 배우기 또는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평생 학습 실천.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온라인 강의, 도서 또는 지역 강좌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세요. 4. 건강 문제.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퇴직 후에는 체력과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은퇴 후 운동을 소홀히 하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금세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례. 퇴직 후에는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병원비 걱정이 커졌어요. 운동도 게을리하다 보니 건강도 나빠졌고요. 전문가 팁. 일상적인 운동 습관 만들기.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계획적으로 실천하세요. 건강한 식습관 유지.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식사로 건강을 관리하세요. 5. 삶의 목표. 공허함과 허무감. 은퇴 후 가장 흔히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공허함입니다. 일이라는 삶의 큰 목표가 사라지면 허탈함이 찾아옵니다. 특히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례.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 앉아 TV를 보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일이 곧 나였는데 이제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문가 팁. 새로운 목표 설정.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설정해 이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취미생활 즐기기. 오랜 시간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그림, 음악, 글쓰기 등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결론. 은퇴 후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50대와 60대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은퇴라는 변화는 어렵지만 준비와 계획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을 읽는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은퇴 후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를 시작하세요. 은퇴 후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 뭐 할 거야? 58세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출근을 앞둔 김철수 씨가 겪는 이 질문을 수없이 들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 후에는 내 땅에서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팔며 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라 연금도 있었지만 단순히 쉬고 싶지는 않았다. 소득도 생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이라며 스마트팜 창업을 결심했다. 퇴직금을 몽땅 투자하고 각종 장비를 들여놓고 최신식 온실을 지었다. 처음엔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내가 생각한 것과 현실은 너무 달랐다. 김 씨는 후회했다. 1. 스마트팜 돈이 아니라 관리가 먼저였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본 성공 사례들을 떠올렸다. 요즘 자동화 기술이 좋아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더라 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자동화는 일부일 뿐 대부분이 여전히 사람 손이 필요했다. 첫 번째 실수, 기계가 다 해줄 거라는 착각. 스마트팜의 자동화 시스템은 온도 조절, 물 공급, 환기 등을 자동으로 할 수 있지만 세밀한 조정은 사람의 몫이었다. 특히 병충해 방지와 작물 관리에는 사람이 직접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두 번째 실수, 스마트팜은 농사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오해. 기계가 다 하니까 농사 경험 없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농작물 생육 단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실패가 잦았다. 결국 농업 관련 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고 이때 들어간 비용만 수백만 원이었다. 김 씨는 깨달았다. 스마트팜이든 뭐든 기본적인 농사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수익보다 먼저 계산해야 할 건 고정비였다. 퇴직금 넣고 1년만 버티면 수익이 나겠지? 김 씨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고정비 운영비를 간과한 것이었다. 시설비와 초기 투자비 외에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전기료, 물값, 온실 유지비, 비료값 등이 만만치 않았다. 예상치 못한 기기 고장으로 인해 온도 조절 장치가 망가지면서 작물이 전멸한 적도 있었다. 초기 6개월 동안 수익이 전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적자가 계속되었다. 특히 김 씨를 좌절하게 만든 건 기상 변수였다. 여름철 예상보다 심한 폭염으로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렸다. 갑작스러운 장마로 습도가 높아지면서 병충해가 급격히 번졌다.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야. 김 씨는 후회했다. 3. 은퇴 후 창업,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다. 은퇴 후 가장 힘든 점은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무원 시절에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었고 회의에서 방향을 정하면 따라가면 됐다. 하지만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부터는 모든 게 김 씨의 몫이었다. 누구와 상의할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혼자 해결해야 했다. 몸이 아파도 주말이 되어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졌다. 거래처 확보도 혼자 해야 했고 마케팅도 직접 공부해야 했다. 특히 아내와의 갈등도 커졌다. 당신이 좋아서 시작한 거지만 우리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 알아? 김 씨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했지만 아내는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지쳐가는 모습을 보며 답답해했다. 결국 아내는 차라리 편하게 살지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싸움이 잦아졌다. 퇴직 후 창업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 김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스마트팜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계가 다 해줄 거야 라는 착각 버리기. 스마트팜도 사람이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농사 지식이 없으면 실패 확률이 높다. 퇴직금 몰빵하면 안정될 거야 라는 착각 버리기. 초기 투자비 외에도 매달 운영비가 상당하다. 수익이 나기까지 12년 걸릴 수도 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지라는 착각 버리기. 마케팅, 유통, 관리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최소한 농업 관련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김 씨는 결국 스마트팜을 접고 기존 시설을 중고로 팔면서 손해를 줄였다. 지금은 농업 컨설팅을 받으면서 소규모 텃밭 재배로 방향을 바꿨다. 그는 말했다. 스마트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면 후회한다. 퇴직 후에는 무조건 신중하게 그리고 작게 시작해야 한다. 김 씨처럼 막연한 꿈만 보고 퇴직 후 창업을 결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란다. 진짜로 이 일을 해도 괜찮을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퇴직 후 스마트팜 창업 반드시 점검해야 할 현실적인 3가지 조건. 퇴직 후 창업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려면 앞서 김철수 씨가 명예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은퇴 후 창업은 신중하지 않으면 큰 손실로 이어진다. 특히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장은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기에 단순한 농사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퇴 후 스마트팜 창업에서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3가지를 강조한다. 수익 구조 파악, 운영 방식 이해, 현실적인 기대치 조정. 이 3가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김 씨처럼 후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1. 스마트팜, 돈이 벌리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팜을 미래형 농업이라며 찬양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산업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다. 스마트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벌리는 구조를 알아야 한다. 초기 투자금 vs 실제 수익 계산. 대부분의 스마트팜 창업자들은 초기 비용을 투자하면 한번 구축하면 지속적으로 수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초기 23년 동안 투자금 회수조차 어렵다. 스마트팜 설비 투자 비용 평균 1억 3억 원. 운영비 전기, 인건비, 유지 보수 비용 등 매달 최소 300만 원 이상. 초기 수익 발생 기간 최소 1년 2년. 따라서 창업 전에 반드시 초기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운영비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적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수익 모델 단순 재배가 아니라 유통까지 고려해야 한다. 스마트팜을 창업하는 많은 은퇴자들이 좋은 작물을 키우면 팔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 농업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보다 유통이다. 생산량이 많아도 유통 경로가 없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마케팅 비용이 들고 도매로 넘기면 수익률이 낮다. 지역 로컬 마켓에 공급하는 것도 일정한 거래처가 없으면 어렵다. 단순히 재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팔 것인가까지 고민해야 한다.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창업 전에 유통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2. 스마트팜 운영, 자동화라고 해서 손이 안 가는 게 아니다. 요즘 스마트팜은 자동화 시스템이라 관리가 쉬워요.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스마트팜의 자동화 시스템은 물을 주고 온도를 조절하고 조명을 관리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작물 관리, 병충해 방지, 수확 작업 등은 여전히 사람이 필요하다. 스마트하지만 여전히 팜이다. 스마트팜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모든 걸 해줄 것 같지만 본질은 여전히 농업이다. 토양 관리 양분이 부족하면 비료 조절이 필요함. 병충해 방지 자동화로 예방할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직접 손을 써야 함. 수확 기계로 할 수 있는 작물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 함. 즉, 스마트팜이 육체적으로 덜 힘든 것은 맞지만 신경 써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초반 12년 동안은 직접 손을 많이 써야 한다. 관리할 사람이 없다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 스마트팜을 창업한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는 본인이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받쳐주지 않을 수도 있다. 가족 중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가? 운영을 맡길 직원이 있는가?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큼. 혼자 할 경우 몇 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스마트팜 창업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 3. 은퇴 후 창업, 현실적인 기대치를 조정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창업을 할 때 기대치는 높고
현실적인 준비는 부족하다. 특히 스마트팜 같은 최신 기술이 접목된 사업은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만든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스마트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면 무리하게 큰 투자를 하기 전에 작은 규모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텃밭 수준에서 실험해본다. 소규모 하우스 온실 운영부터 경험해본다. 실제 농업 종사자들과 교류하며 현실을 배운다. 조금 해보고 경험을 쌓은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해도 늦지 않다. 창업 전에 최소 6개월 이상 현장에서 경험해보자.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 배운 정보는 절대 실제 경험을 대신할 수 없다. 스마트팜을 시작하기 전 최소한 6개월 동안 실제 운영하는 곳에서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스마트팜 운영하는 농장에서 인턴 또는 견습 경험, 농업 관련 협회나 기관의 교육 과정 수강, 소규모 시설에서 직접 키워보며 문제점 파악.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나에게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있다. 퇴직 후 스마트팜 진짜로 시작해도 될까? 퇴직 후 창업, 특히 스마트팜은 쉽고 편한 사업이 아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하면 김씨처럼 퇴직금을 모두 날리고 후회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팜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음 3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스마트팜이 돈이 벌리는 구조인지 정확히 이해했는가? 실제 운영이 자동이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작은 규모에서 경험을 쌓으며 현실적인 기대치를 조정할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스마트팜 창업은 도전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자신 없다면 창업을 다시 고민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은퇴 후에도 돈 벌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꿈을 꾸는 것은 좋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그 꿈이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다. 당신의 은퇴 후 선택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 돈만 모으면 걱정 없을 줄 알았죠. 10억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은 적 있나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노후엔 돈이 전부다. 그래서 평생을 악착같이 일하죠. 10억, 20억 숫자가 목표가 되고 통장이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 후 돈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이 에세이는 바로 은퇴 후 진짜 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충분한데 왜 불안한지, 왜 외로운지, 왜 삶이 무의미해지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3명의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은퇴 후 진짜 위기 역할 상실감 나를 증명할 무대가 사라졌다. 사례 1. 전직 대기업 부장 박종수 68세 씨의 이야기. 박종수 씨는 삼성에서 35년간 일했습니다. 퇴직 당시 퇴직금과 투자 수익을 합쳐 총 자산 11억 원. 지인들은 부러워했죠. 형은 이제 고생 끝이야. 박 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6개월 후 그는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가끔은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 일 없는 것 같더라고. 돈이 있어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자리가 사라지면 사람은 방향을 잃습니다. 박 씨는 결국 지역 아동센터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조금씩 삶의 의미를 회복하게 됩니다. 좋은 돈만 준비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의 존재를 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은퇴 후 진짜 위기 관계의 붕괴 친구도 배우자도 멀어지는 현실. 사례 2. 61세에 은퇴한 김영숙 가명 씨 부부. 김 씨 부부는 30년간 맞벌이로 저축해 10억 원을 모았습니다. 은퇴 후 강릉 근교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며 이제부터 인생 이막이다 하라며 기대에 부풀었죠. 하지만 단 1년 만에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각자 바쁘게 살다가 하루 24시간 붙어 있으니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싸움이 반복됐어요. 자녀들은 독립했고 주변엔 친구도 없었습니다. 일상은 부부싸움과 무의미한 TV 시청, 인터넷 쇼핑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김 씨는 우울증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교훈 은퇴 후 진짜 자산은 돈보다 관계입니다. 의미 있는 친구, 건강한 부부, 대화, 새로운 인간관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퇴 후 진짜 위기 시간에 공허함 하고 싶은 게 없을 때 오는 허무. 사례 3. 투자 수익으로 은퇴한 55세 조기 은퇴자 이진우 씨.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뭐든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웃긴 건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IT 업계에서 일한 이 씨는 주식 투자로 10억을 모아 55세 FIREFINANCIAL 인디펜던스 리타이 얼리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그는 게임만 하며 밤낮이 바뀐 생활을 이어가다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늦잠 자고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근데 그게 몇 달 지나니까 아무 감흥이 없더라고요. 결국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죠. 그는 지금 은퇴자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매일 글을 씁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창조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시간이 생기자 삶이 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의미 있는 루틴과 프로젝트를 은퇴 전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정리 은퇴 준비의 3대 착각. 착각 진실. 돈만 모으면 행복하다도는 조건일 뿐 삶의 방향과 의미가 핵심이다. 일에서 해방되면 자유롭다 역할이 사라지면 존재감도 사라질 수 있다. 시간은 많을수록 좋다 방향 없는 시간은 공허함에 덫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경제적 준비는 기초일 뿐이다. 10억이든 5억이든 숫자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구조입니다. 적은 돈으로도 정기 수입이 있다면 더 안정적입니다. 사회적 역할과 루틴을 설계하라. 자원봉사, 재능기부, 지역 강연, 동호회 활동 등. 내가 어디에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은퇴 전부터 찾아야 합니다. 관계 자산을 미리 쌓아라. 은퇴 후의 외로움은 예상보다 훨씬 깊습니다. 자녀, 배우자, 친구와의 질 좋은 연결을 위한 대화와 시간 투자가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10억은 당신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과 의미는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은퇴는 쉼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혹시 당신도 10억만 있으면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 다음을 지금부터 고민해 보세요. 진짜 은퇴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10억 모았는데 왜 불행할까요? 은퇴 후 찾아온 진짜 위기. 은퇴 전문가가 말하는 노후의 진짜 리스크. 1. 자산이 충분한데 왜 은퇴 후 삶이 불안정해질까? 은퇴 설계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했던 10억을 모았는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많은 이들이 재무 목표 도달이 곧 은퇴 성공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 불안과 무기력감을 겪는 분들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2. 은퇴 후 겪는 세 가지 주요 위기. 정체성 상실과 사회적 소외. 직장 생활 동안 우리는 명함, 직위, 조직 속 역할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퇴직과 함께 이 정체성이 사라질 때 많은 은퇴자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심리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노년기 우울증 유병률은 평균 2030%에 이르며 직업 정체성이 강했던 고소득층일수록 상실감이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이 고립되기 쉬우며 자살률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전에 반드시 사회적 역할 재능 기부, 봉사, 컨설팅 등을 확보하고 정체성의 재구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의 단절과 감정적 고립. 은퇴 이후 일터 중심의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급격히 축소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배우자와 갈등이 심해지는 비율은 30% 이상이며 은퇴 2년 이내 부부 상담을 받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구, 자녀와의 연결도 약화되기 쉬우며 이는 정서적 외로움과 치매 발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관계 유지 전략을 반드시 설계하세요. 주 1회 대면 모임, SNS 커뮤니티 참여, 가족과의 정기적 식사 등을 의식적으로 루틴화해야 합니다.
시간 관리 실패와 무기력. 시간이 많다는 것은 자유를 뜻하지만 동시에 방향 없는 시간은 무기력의 원인이 됩니다. 미국 은퇴연구센터 CRR 조사 결과 조기 은퇴자 중 58%가 1년 이내 우울감, 목적 상실을 경험했다고 응답. 특히 5060대 조기 은퇴자의 경우 구체적 루틴 없이 은퇴를 시작할 경우 정신건강 악화 위험이 높습니다. 전문가 조언 하루를 설계하세요. 오전 운동, 독서, 지역 프로그램 참여, 주간 목표 등을 자기 주도적 루틴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3.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은퇴의 본질. 은퇴 자산 10억의 의미실질 안정성 확보 여부. 연 3% 수익률 기준 월 250만원 수입 가능 수도권자가 거주 조건 하에만 안정. 장기 요양 등 의료비 발생 시 자산 손실 위험 존재 실손 보험 장기 요양 플랜 필요. 고정 지출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 부족 인플레이션, 자녀 지원 등 고려 필요. 즉 10억이 있더라도 아래 세 가지를 병행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노후는 어렵습니다. 정기 수입원 확보 연금, 월세, 근로소득 등. 비재무적 삶의 의미 설계 사회활동, 취미, 봉사. 심리적 안정 기반 마련 정체성, 재정립, 관계 유지. 4.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전 핵심 준비 항목. 구분 준비 항목 내용. 재무생활비 시뮬레이션 연간 소비 패턴 기반으로 85세, 95세, 100세까지 예상. 건강장기 요양 대비실손 보험 외 간병비 대비 전략 수립. 심리 역할 재설계일 취미 봉사학습 순으로 자기 역할 확장. 관계 관리 전략 은퇴 후 10명 이상 대면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보. 시간 루틴 설계 은퇴 후 주간, 월간 시간표를 사전 작성 및 실험 적용. 결론 은퇴의 본질은 삶의 재설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일을 그만두는 시점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러나 은퇴는 단순한 퇴장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다시 손에 쥐는 시작점입니다. 자산이 충분하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회, 정서적으로 연결된 관계망, 내 시간을 채울 명확한 루틴이 없다면 그 은퇴는 불행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준비와 함께 정신적 사회적 설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그 균형이 바로 진짜 은퇴 준비의 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 길을 걷다가 한 가지 놀라운 대안을 접하게 됐습니다. 바로 60세 은퇴 공무원, 미얀마에서 월 50만 원으로 겨울을 나는 법. 이라는 제목처럼 한평생을 직장 생활로 달려온 분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안정적이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걱정은 내가 은퇴 후에도 과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점입니다.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때때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해외, 특히 동남아시아의 몇몇 나라들이 생활비가 저렴하면서도 따뜻한 기후와 이국적인 문화로 은퇴 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얀마는 한국의 겨울 추위를 피해 온화한 기후와 낮은 생활비, 그리고 색다른 문화 체험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어 많은 은퇴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60세에 은퇴한 한 공무원, 김호호 씨의 사례를 포함해 실제로 해외 생활을 선택한 세 분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세 분은 각기 다른 직업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며 미얀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은퇴 후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 60세 은퇴 공무원 김호호 씨의 도전. 김호호 씨는 60세의 공무원으로서의 오랜 경력을 마치고 은퇴하면서 단순히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이 끊이질 않았어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도 많고 집값과 생활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라며 그는 미얀마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김 씨는 미얀마 양곤에 거주지를 정하고 현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월세가 50만 원 정도에 맞는 아담한 집을 구했습니다. 처음엔 문화 차이와 언어 장벽이 조금 두려웠지만 현지 커뮤니티와 친구들을 사귀면서 점차 적응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획적으로 준비한 덕분에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은퇴 전에 꾸준히 해외 생활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관련 서적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은퇴자들의 경험담을 참고해 왔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현실적인 비용 계산과 생활 방식에 대한 조정이 가능했죠. 결과적으로 월 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라는 그의 말처럼 준비와 계획이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 58세 정년퇴임 교사 박오호 씨의 문화체험. 박오호 씨는 58세의 교직에서 정년퇴임을 맞은 후 평생 꿈꿔왔던 해외 생활에 도전했습니다. 평소에 외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보다 훨씬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라고 박 씨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미얀마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비교적 낮은 생활비의 매력을 느껴 양곤으로 이주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현지 대학에서 문화와 역사에 관한 강의를 듣거나 현지 주민들과 함께 전통 요리를 배우는 등 활발한 사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자기 개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미얀마에서는 생활비 부담이 적어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배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죠. 라고 말합니다. 박 씨의 사례는 단순한 비용 절감뿐 아니라 은퇴 후 새로운 취미와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다채로운 문화 체험이 그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고 그 덕분에 은퇴 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65세 은퇴은행원 이호호 씨의 경제적 자유.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65세의 은행 업무를 마치고 은퇴한 이호호 씨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찾고 싶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 외에 돈 걱정 없이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죠. 라고 이 씨는 회상합니다. 이 씨는 미얀마에서의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수입원과 절약한 생활비를 바탕으로 해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생활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현지에서 만난 여러 은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각종 생활 비용, 건강관리 비용, 심지어 여가 활동 비용까지 모두 철저히 계산해보니 월 5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이 씨의 사례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공감을 줍니다. 은퇴 후 수입이 한정적이라 하더라도 생활비를 대폭 줄이고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간다면 충분한 경제적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 그리고 새로운 도전. 이처럼 김호호 씨, 박오호 씨, 이호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삶의 장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 생활이 모든 분들에게 맞는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가족과의 거리 문제 등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준비와 적응입니다. 은퇴 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마음가짐의 변화가 있다면 미지의 세계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저 역시 은퇴를 준비하며 여러 자료와 사례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같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현재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한번 미얀마와 같은 해외 은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길 끝에 여러분만의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은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은퇴 후의 삶에 대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삶은 언제나 도전과 변화의 연속이며 그 변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은퇴 후 해외 정착에 관한 논의는 단순한 생활비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 여러 학자와 연구자들이 고령자의 국제 이주 및 은퇴 후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 왔습니다. 여기서는 관련 도서와 논문, 그리고 논리적 사실에 기반하여 60세 은퇴 공무원이 미얀마에서 월 50만 원의 생활비로 겨울을 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해외 이주의 경제적 타당성. 생활비 절감과 경제적 자유. 많은 연구에서는 해외 정착이 은퇴자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과 2017는 인터내셔널 리타이어먼트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논문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생활비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은퇴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얀마 역시 낮은 주거비와 식비, 그리고 기타 생활비 덕분에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서 사례. 또한 리타이어먼트 비안드 보더즈 하우 투 라이브 더 라이프 오브 요 드림즈 안 어 리타이어먼트 INCOMEBROWN 앤드 스미스 2015와 같은 도서에서는 해외 은퇴를 위한 준비, 비용 분석,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실제 사례와 함께 체계적인 재정 계획 및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며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2. 문화적 적응과 사회적 통합. 문화적 다양성과 적응. 은퇴 후 해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문화적 적응입니다. 박이천 18의 연구, 컬처럴 인터그레이션 언드 소셜 네트워크스 어멍 인터내셔널 리타이리지에서는 은퇴자들이 새로운 문화권에 정착하면서 초기의 불안과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과정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긍정적인 정체성 재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현지인과의 상호작용, 커뮤니티 모임, 그리고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이 은퇴자들이 현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학술적 근거. 예를 들어 58세 정년퇴임 교사 박오호 씨의 경우 현지 대학 강좌와 전통 요리 강습을 통해 문화적 적응뿐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도모했습니다. 이는 박 씨가 은퇴 후의 시간은 자기개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언급한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학술 논문에서도 은퇴자의 사회적 참여가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조이 et al. 2019. 3. 건강관리와 사회복지. 보건 및 복지 체계의 고려. 은퇴 후 생활에서는 건강관리와 사회복지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리와 킴 2020은 에이징 언드 헬스 인 인터내셔널 리타이어먼트 마이그레이션 논문에서 은퇴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지 보건 체계와 복지 서비스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필요한 보험 및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얀마의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이나 접근성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은퇴자들은 특히 자신에게 적합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적용. 65세 은퇴은행원 이호호 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철저한 재정 계획과 함께 건강관리 비용까지 고려한 생활 계획이 성공적인 해외 정착의 열쇠였습니다. 이 씨는 철저한 준비 덕분에 월 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이 가능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리와 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바입니다. 4.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 정신 건강과 자아 실현.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안정 외에도 심리적 만족도와 자아 실현입니다. 더 사이칼로지 오브 RETIREMENT KERDT 2008 같은 도서는 은퇴를 단순한 경제적 축소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자기 실현의 기회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미얀마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은 은퇴자들의 사례는 이론적으로도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구어체 사례 설명. 처음엔 좀 두려웠지만 현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모임이 내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기서는 한국에서 느끼지 못한 여유와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라는 박오호 씨의 경험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환경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자기 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5. 종합적 논의와 미래 전망. 은퇴 후 해외 정착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적 근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각도의 연구를 통해 은퇴자들이 해외로 이주하여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들이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김과 2017화, 브라운 앤드 스미스 2015가 강조한 바와 같이 낮은 생활비와 합리적인 재정 관리가 큰 역할을 합니다. 문화적 적응과 사회적 통합은 박 2018 및 초이의 델 2019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이는 은퇴 후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관리와 복지체계에 대한 준비 역시 리와 킴 2020의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정과 자아실현은 EKRDT 2008화 같은 심리학 도서에서 강조되듯 은퇴 후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와 같이 60세 은퇴 공무원이 미얀마에서 월 50만 원의 비용으로 겨울을 나는 사례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여러 학술적 연구와 도서에서 제시하는 논리적 사실에 근거한 현실적인 대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 정착은 개인의 상황,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이지만 충분한 준비와 정보, 수집,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성공적인 은퇴 후 생활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은퇴 후 삶에 관한 연구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선택지가 제시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관련 도서와 학술 논문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은퇴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나 환경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